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보고, 어제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이제 좀 늘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들 있어서 차트와 이제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 뭐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는데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사 올려주신 거, 그리고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7,196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위치는 어제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 삼각 수렴 상단부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이 하락세기로 또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기에 지금 또 다시 상단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어디로 이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 올해 초 3월달, 4월달, 그리고 올해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 위치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였던 그 위치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간 다릅니다. 3, 4, 그 이 끝에 모양이 약간 다른데, 물론 이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한 그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는 이때는 보시면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 주다가 이 저항 라인 돌파해주고 4200다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돌파시켜주고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을 만들어서 쐐기형 아래 부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 4월 달과 이 9, 10월 달이 약간 다른데, 모양이, 이 마지막 부분 모양이 다른데요. 이번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지금 우선 이 하락세기에서 이쪽으로 옆으로 누우면서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돌파시켜주고 이렇게 일단은 상승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와 같이 눌러주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저점 높이면서 상승해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 늘어났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그 부분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 그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을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 롱 물량을 취한 거다, 포지션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주다가도 이와 같이 지난번 이제 9, 10월 달 같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롱 물량이 만약에 세력들이 취한 롱 물량이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3, 4월 달과 같이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그냥 올라오다가 오히려 이 저항 라인인 7,70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단기적인 모습은 설명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일목에서 이렇게 양운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운 올라오는 각도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상승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 7,700달러를 넘기 전에 한번 추세까지 눌러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와서 7,700달러를 돌파해 주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 이제 모습은 상승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장기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목에서 양운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현재, 지금은 이제 50주선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 이제 50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제 50주와 100주 골든 크로스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주봉 마감을 50주선 위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 보조지표 또한 보시면 이렇게 스토캐스틱도 저점 높이고 지금 이제 크로스가 난 상태고요, 골든 크로스가. 그리고 지금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양전환 되려고 하는 이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의견이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늘어난 물량이라 7,000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200주 이평인 5,000달러 수준까지 떡락을 지켜서 저 물량을 먹고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비트는 36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데 비트 시가총액 차트로는 360일 위라 그나마 위안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뭐 야옹님처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이제 의견 있으신데 이렇게 롱 물량이 늘어나서 이 롱 물량으로 인해서 한번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5,000달러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 지금 이렇게 추세선 또는 이제 심하게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하락수액에서 하락수액이 이 추세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눌러주는요, 이 정도까지 진행되지 그 이상, 만약에 이제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그때 빠진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 자리까지 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저점 훼손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난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때처럼 지난 저점 깨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보다는 지난 저점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만약에 롱물량 청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 야옹님은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이제 이상민님 의견 읽어볼게요. 롱이 이렇게 대기권 돌파한 적이 언제였던가? 수상한 롱이다, 수상한 롱이야. 뚝배기 깨면서 용돈 벌던 그 롱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상해. 롱롱 죽겠지. 전 여전히 비트코인 역사를 다시 쓸 역대급 역사의 서막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폭풍 전야의 시간, 태풍의 눈에서 보내온 편지.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이상민님이 그러니까 이상민님이 보고 있는 의견하고 지금 이제 아까 뭐 콩똥님이 보고 있는 이제 의견이 약간 달라요. 뭐냐면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지 압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이제 그 증권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 취한 사람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인데요, 이 롱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국인이 롱 물량을 취한 건지, 만약에 선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기관이 이 롱을 매수를 한 건지, 개인이 한 건지, 이런 부분이 각 주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개인들이 다 받지 못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세력들은 포지션이 어떻게 지금 취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다 보면서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늘어난 다음에 기사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락을 이제 예상하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일부러 이상민님이 이제 의견 써주셨던 것처럼 일부러 세력들이 롱 물량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롱 물량을 마치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취해서 하락이 나올 것처럼 그런 이제 뉴스를 흘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이제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리고 롱 물량 이 포지션 취하는 걸 가지고 이 포지션은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포지션 또 끌고 가겠죠. 청산을 바로 안 시키고. 이렇게 이제 롱 물량에 대해서, 롱 물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 부분이 청산되는 건 없습니다. 비트맥스도 제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숏이 뭐 300만 달러,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숏 300만 달러 청산된 부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현재 68.37로 나오는데, 일단 이 수치, 트레이딩 뷰 수치가 약간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이제 위치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채널에서 상승 채널 아래로 이제 깨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고점을 조금씩이라도 낮추고 있습니다. 고점 조금씩 낮추면서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지금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100일 이평선 이제 꺾이면서 100일 이평선 꺾이면서 같이 이제 100일 이평선 맞아서 내려오고 있다. 일본 차트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와 크게 이제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위치만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먼저 이제 원화 차트부터 보면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리플 이제 원화 차트에서 추세선, 일단 이거 하나 지울게요. 이건 제가 그린 거고, 일단 박빌부님 의견 주셨던 건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위로 돌파되고 눌러주는 이 모습. 이제 이게 비트코인 차트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이때 모습까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기간으로 체크했을 때 그럼 이제 한 15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13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 일요일 전쯤 해서 좀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뭐 스토캐스틱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업비트 원화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달러 차트는 지금 이제 원화 차트는 이 상승 추세가 약간 이제 깨졌는데,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업빗은 지갑이 약간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왜곡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와 계속해서 뭐 같은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일봉 차트 움직임과 같은 이 네시안봉에서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21이평선하고 121이, 그러니까 4시간 봉이니까요. 22평선, 이 122평선 지금 이제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22평선, 120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서 안착해 주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때 이제 저점 높이면서 22평선 타고 이렇게 상승해줬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저항 라인 이 자리가 어디냐면 0.235달러고요. 원화로 이야기하면 273원, 이 273원을 좀 넉넉 잡고 이야기하면 한 275원까지, 그래서 273원에서 이제 5원을 돌파하고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말고요, 한 가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중심으로 또 데칼코마니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형태로 진행돼서 어떤 대칭 형태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에 지금 이걸 이제 뭐 역헤드 앤 숄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변형된 역헤드 앤 숄더라고 보고, 왼쪽 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머리라고 하고, 이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 끝에 마지막으로 한번 떨궈주고 거래량 실으면서 떨궈주고 돌려서 바로 이제 급등시켜서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한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Q&A를 보도록 할게요. Q&A를 보기 전에 지금 이제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몇 가지 보면서 지금 이제 다우지수와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금 몇 가지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일단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일단락 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철회와 기존 관세 장벽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중국과 또 이제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우지수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다우지수 코스피 지수 같이 또 이제 보도록 하고, 한 가지 이제 기사를 먼저 더 볼게요. 영국 총선 보수당의 기우로 브렉시트 가나. 이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저녁부터 투표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이 출구조사를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이 368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수당이 확보할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과반 기준이 이제 326석인데, 넉넉하게 보수당이, 지금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368석으로 과반 확보하는 걸로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1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브렉시트는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설명드리고, 그럼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 위치를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다우지수는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는데, 뭐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28,000 근처에서 주봉에서 양봉, 음봉, 또 이제 음봉, 양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28,000 지수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큰 추세, 지금 이제 이 추세가 깨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차트를 잠깐 보면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이 자리요. 일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추세, 이 빨간색 추세선, 이제 이 자리 현재 위치에서 27,400이 깨지면요. 그럼 이제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인 이 검정색 추세선 이제 25,450 현재 위치에서 이제 25,450인 이 자리까지 이제 깰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이 추세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이 추세선까지 이제 깨졌을 때 본격적인 하반 흐름이 다우 같은 경우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갭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갭을 한번 만들었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갭상승 해주면서 갭이 만들어졌고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갭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올라올 때 갭을 두 번인가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1948짜리 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987 이때도 이제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와서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까지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추세선을 깨고 눌러주고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곤 있습니다. 보이곤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이 다시 진짜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 갭도 있고 또 이제 물론 갭을 무조건 메꾼다 이건 아니지만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 20월 이평선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20월 이평선 저항 맞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저는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97년도 이 IMF 때 97년도 98년도 이때 IMF 때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이 검정색 지금 이제 120월 이평선인데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120으로 바꿔보면 이 1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해주고 20월 이평선까지 붙이고 재차 하락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일단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20월 이평선 깨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와서 20월 이평선까지 현재 이제 붙여준 상태고, 여기서 이제 20월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림 자체가 이제 이때랑은 또 달라지는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일단 이 그림에서는 크게 이제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달러 차트, 원달러 차트 잠깐 볼게요. 원달러 차트 이렇게 삼각 수렴해서 지난번 아래로 한번 이탈하고 다시 올라와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로 또 돌파됐다가 다시 이 수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삼각 수렴 하단 지금 추세 라인 맞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이 기간이 2018년도 3월 달부터 올라온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추세에 따라서 또 이제 상승해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면 이제 50주선은 훼손하지 않고 50주선 맞고 반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에서 한 주 이제 이탈하긴 했었는데 50주선 맞고 이제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이제 보시면 이 100주 이동평균선, 이 200주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만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50주와 20주 이렇게 간격 좁혀놓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까지 올려주신 기사와 차트까지 받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Q&A 오늘 조커님이 올려주신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님이 차트를 올려주시고 또 이제 메일로 저한테 이제 또 차트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올려주신 차트는 이 리플 차트인데, 리플 차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빨간색 수평선 이렇게 4개를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이 박스 구간,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 박스 구간, 이 구간은 이제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저점 낮췄던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을 매수 구간으로 이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커님하고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이 구간대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 250원에서 500원, 600원 이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제 우리 목표가가 적어도 4,000원
가격부터 뭐 많게는 뭐 15달러라고 하면 거의 한 뭐 2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가격까지 이제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구간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조코님하고 이제 동일한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박스 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스 하단부 왔을 때는 매수, 그리고 박스 상단부 왔을 때는 매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고 추세를 돌려서 장기평선 넘어서 안착했을 때 그때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뭐 박스 매매, 추세 매매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스 하단부까지 왔을 때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잘라야 되는 거고, 박스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박스 하단부 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구간 안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조커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같이 한번 봤고요.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지금 그 해시 리본 차트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해시 리본 차트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 음영 영역으로 칠해져 있는 이 구간이 결국에 이 캐피큘레이션, 뭐 그때 캐피큘레이션이 무슨 항복이라고 했죠. 조건부 항복. 그래서 만약에 채굴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손을 드는 그 구간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 빨간색 구간 기간으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작년 11월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냐면 이제 그 6,0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급락 나오면서 3,000달러로 무너졌던 그 구간, 그 구간이 이렇게 빨간색 음의 영역으로 체크가 되고,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6,000달러부터 3,000달러, 그리고 3,000달러에서 4,000달러 박스했던 그 2월달, 3월달, 1, 2, 3월달 그 구간이 다 이제 매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음의 영역과 그 돌아나갔던 이 자리까지 다 이제 매수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 캐피툴레이션 이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고, 지금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여기서 이제 이게 다시 크로스가 되면서 이 음의 영역이, 빨간색 영역이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초록색, 이제 이 표시가 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이 초록색 이 실선과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실선이 이렇게 다시 크로스 되면서 이 빨간색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그 구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그 말씀을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현재 매수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조커님이 메일로 이제 보내주신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아모레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 급반등은 올해 중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력이 개미 물량 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좌절을 주는 방법 중 가장 행복하고 따뜻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이죠. 너무 큰 기대 마시고 잠시 달관하고 멘탈 잡아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듯 하네요. 아침부터 위로 긴 꼬리를 단 꿀꿀한 날,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흔들리더라도 언젠간 우리 나름의 목표가는 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셨고,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보면 그 주말을 하락장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주말을 하락장으로 이제 보내는 이유가, 주식시장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아모레 진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과 맞다라고 봐요. 뭐냐면 개인들 입장에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쉬는 기간 동안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참여자라고 하면 주식을 빼면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시장이 열리면 바로 매도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말 따뜻하게 보내야 될 연말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개인들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봐서 한번 이제 같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킹치시계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화채굴하여 오늘도 암호자산을 매수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말들이 많네요. 제가 만나는 동료들마다 지금 호가가 얼마 올랐다더라 하는 이야기만을 하니 이런 것을 인간 지표라고 하겠죠. 저는 속으로 왜 이렇게 로또나 아파트 프리미엄만을 생각하냐고 답답해하지만 차마 암호자산 이야기는 못하고 그러냐고 맞장구만 치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잠시 해주다가 그걸 듣고 있는 동료가 그럼 그게 언제 터지는데 언제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니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다가 대화를 시원스럽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내공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비웨이브님도 이번 부동산 상승에 30대가 가장 많은 계약을 했다더군요. 30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리 비싼 아파트를 계약하는 걸까요? 저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붕괴가 슬슬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코인 참수님도 3, 40대 중산층들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서 쓸 돈이 없다고 여윳돈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경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박배부님도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좀 했지만 포트폴리오는 마감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도 암호화폐 시장만큼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도 여기가 바닥이다,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여기가 이제 꼭지다, 아니다, 더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일단 제가 보는 부동산은 저는 이제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진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파는 거는 좀 이제 저는 반대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뭐 부동산 조그마한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지 말고 그걸 내놓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팔리고 있진 않은데 지금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왜 팔아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뭐였죠? 그 리카싱, 홍콩의 리카싱이 부동산, 홍콩과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산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다, 매각을 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뭐 매각 금액만 한 24조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매각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12월 11일, 엊그저께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걸 또 이제 금운동님이 올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달에만 이제 1조를 팔았대요. CJ가. 1년 새 무슨 일이. 그래서, 일단 내용은 뭐냐면, 공격적 인수합병의 후폭풍으로, 이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지를 매각했다. 그래서 구로공장 부지 2,300억 원, 또 이제 CJ 인재원 528억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1조 원 정도를 이제 만들었다, 현금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매도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썼죠.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매각했다라고 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10월 15일자 기사인데 1조 원 규모의 13개 점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져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자산 유동화 시동을 걸고 13개 점포를 매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마트는 주관사인 KB증권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자 모집 등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국에 이렇게 이렇게 이마트라든가 CJ가 매도한 주식을 누가 사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투자 운용에서 만든 부동산 펀드, 리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들 투자자를 모집해서 KB증권 이런 데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인들한테 이런 대기업들 부동산들을 지금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때 유튜버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깡통맨이란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 보면, 이 영상에서 2016년도부터 삼성에서 삼성 서초타운, 이걸 7천억 원인가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 일본 본사, 삼성생명 수송타워,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 종로타워 등을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매각을 했고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롯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 이제 IMF 때도 부동산을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한 가지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매도하는 걸 누가 사느냐?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가 매도한 이 부동산을 리츠에서
지금 사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 롯데, LG 이런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물론 이제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신들 유동성이 좀 떨어져서 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어, 지금 이제 CJ가 우리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아까 이제 또 어디였죠? 이런 이마트가 신세계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매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결국에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롯데 IMF에도 부동산을 팔지 않았던 롯데까지 부동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고 CJ,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할 때는 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돈들을 이런 부동산들을 누가 사느냐 시장 돈 빨아들이는 리츠 흥행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래서 연 5%대 수익 보장에 투자자 몰려 공모 리츠 인기 증권가에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연 5%대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의 매력이 그만큼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이 리츠는 누가 사느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펀드 공모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개인들한테 지금 이런 5%연 5%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들한테 지금 팔아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핫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사는 집을 제외한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건 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두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이렇게 이제 실제 전나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다. 오히려 뭐 5%가 아니라 0.1%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셨는데요. 이 세상 어떤 그 사람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날고긴다는 애널리스트들도 다 틀립니다. 근거 없는 믿음, 희망 회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유일한 근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플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리플 300원일 때는 조금만 더 올라라. 400원 되면 다 와간다. 500원 되면 또 내릴 걸 본절. 오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600원 내려오면 사야지. 1000원 되면 에이 손해 안 봤으니 됐다. 1500원 되면 이러다 전고 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볼까?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 몰라 내 코인 아니다 다른 코인이나 보자. 5천원 되면 전고 돌파다 이건 만원 간다 투입.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제 한 500원대 400원대 500원대 매도를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이제 신규들도 들어와서 뭐 5천원에 받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격에서 못 믿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뭐 정배열되고 차트 좋아지고 그때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물리게 된다. 이건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제 써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파트 가격 한번 볼까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6억의 분양. 와 이거 6억에 누가 사는 분양가 미쳤네. 7억 돌파. 가격 미쳤다 분명히 떨어진다. 8억 돌파하면 속수리지만 내 집 아니네. 10억 돌파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13억 돌파하면 야 이거 계속 간다 사자. 6억에 살걸. 그래서 0.1% 안에 들어가는 해밀리 가족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결국 자산시장들은 다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히려 가격이 쌀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관심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집장만을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난 그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 진짜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라라님이 그때 기사 주셨던 영원으로 부동산 살 수 있는, 요즘에 제 뭐 돈도 안 들이고 아파트 뭐 빌라를 산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돈 없이 마지막 고점에 물리고 그 물량들이 다시 이제 경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이제 부추기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한번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쭉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인링크 폭등 전 손절 라인 400원까지 폭락해 보유 전량을 손절했었는데요. 매도 당시 거래 볼륨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10배 폭등을 했고, 폭등 기간은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체인링크의 경우 구글과 파트너십이 폭등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연이 아닐 거고요. 그럼 리플은 숨겨놓은 호재가 없을까요? 지금 수많은 곡소리는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곡소리로 인해 소수의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죠. 특히 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폭등 전 죽여놓고 호재 터뜨리는 것이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밀리 식구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수익의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잠부나무님이 이렇게 이제 폭등 전에 손절을 했다라고 이제 체인링크를 써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잠부나무님이 이 체인링크 팔았던 타이밍이 지금 이제 이 2018년도 7월 24일 이때 전쯤에, 한 6월 달쯤, 한 달 전이라고 하시니까 한 이때쯤에 팔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시면 이때 이렇게 차트가 일봉 차트에서 역배열이 됩니다. 역배열이 되고요. 완전 역배열돼서 이제 거의 뭐 추세가 완전 깨진 모습이죠. 추세가 완전 깨진 모습에 보시면 거래량까지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채널 바닥 이렇게 딱 찍고 반등을 해준 이후에 지금 이게 2300사토시, 2400사토시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만 사토시까지 올라왔어요. 4만 사토시까지 올라왔고, 지금 조정 거치고 다시 재차 상승해주면서 현재 이제 29,000사토시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체인링크를 관심을 갖고 언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역별되어 있고, 체인링크라는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회사 차트는 오히려 이렇게 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왔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채널 상단부 도달해서 이때도 이제 팔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때는,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 자리도 이제 싼 자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14,500사토시니까 지금 이제 29,000사토시니까요. 지금 이제 이때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분할 매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는 전 리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플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갖고 역배열되어 있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관심을 갖고 매수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다 관심을 갖고,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처럼 남들이 다 관심 갖고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